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렵게 열린 제6차 남북 당국 간 공동위원회 협상이 서로 이제 그 기존 입장들만 남측 북측 주장하다가 별 소득 없이 이제 끝난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국 간 회담에서는 그렇게 뭐 자기 입장을 주장하던 북측도 그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그 이후에 우리 그 공동위원회에서 우리 남측에서 제시한 그 안이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하는 그런 입장을 전달해 왔는데 어디를 통해서 전달해 왔느냐 하면 우리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민간 조직이죠. 아무래도 민간 조직인데 그걸 통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부에서는 자, 그렇다면 관리위원회하고 총국 간에, 북측 총국 간에 추가적인 좀 협의를 통해서 그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침을 줬고, 이에 따라서 관리위원회가 북측 총국하고 이제 추가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협의를 계속 진행하다 결과적으로 이게 8월 17일 날, 이게 7월 16일 날 공동위원회가, 당국 간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는데, 별 소득 없이 끝났다가 그로부터 한 달 후 말하자면 관리위원회하고 총국 간의 이제 추가 협의를 통해서 최저임금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을 보면은 자 2015년의 월 최저임금은 기존의 노동 규정에 따라서 5% 인상된 73.87달러로 한다. 이제 북측은 74달러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5.18%였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우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5% 인상된 73.87달러로 한다. 이것은 북측이 우리 측 입장을 수용한 겁니다. 사실은 보면 노동 규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인정된 거니까 자기들이 뭐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 규정에 따라서 뭐 일방적으로 자기들 정해서 통보한 74달러가 아니라 73.87달러로 한다. 이렇게 됐고 또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회보험료는 원래 이제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노임에는 원래는 가급금이 포함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북측에서 이번에 그 노동규정을 개정하면서 가급금을 노임에 포함해서 계산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북측 주장을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거고 사회보험료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근로자 1인당 노임의 15%를 공식적으로 북당국에다가 이거는 뭐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다 보니까 이 사회보험료를 가지고 어떤 뭐 무상 의료나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주의 체제에 따르는 그런 재정 지출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업은 근로자 1인당 노임 15%를 이렇게 당국에다가 사실은 갖다 바치는 그런 성격이었죠. 그래서 북측이 사회보험료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 모수가 되는 노임에다가 가급금을 포함해서 하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까지 그보다도 뭐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제 북측 입장을 수용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강조한 거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노임을 노동 규정에 위반되게끔 올린 거 이거는 절대 받아줄 수 없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직종과 직제, 연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금 기준이나 또 노임 체계의 합리적 개편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간다 하는 건데 사실 개성공단은 뭐 노임 체계가 정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이 가동되다 보니까 노임 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최저임금 50달러로 하는데 최저임금이 기본임금이 되어 있는 것도 보면 사실 임금 체계도 정리되기 전에 공장이 가동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월급날이 됐는데 임금을 주달하다 보니까 임금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규정에 있는 최저임금은 50달러로 한다. 그걸 보고 임금을 주니까 계속 그 체제가 유지되어 와가지고 이 최저임금이 기본급이 된 그런 약간 이상한 기형적인 체제로 계속 운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북측의 근본적인 불만, 저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초래하는 그런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자 개성공단의 노임 체계는 합리적으로 좀 개편하는 것이 맞겠다. 그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합의사항을 함으로써 이제 북측이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일어났던 문제들이 이제 다 일단은 1차적으로 합의가 됐고, 이제는 남은 거는 이 합의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실천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이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합의된 게 2015년 8월 17일인데 2016년 2월 10일 날 개성공단 중단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뭐 이 합의서 체결되고 나서부터 한 6개월 정도의 개성공단이 뭐 문을 닫는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실천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사진은 제6차 남북공동위원회 협상 장면입니다. 그게 거기 악수 하는데 그 왼쪽에 보면 우리 남측에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이고, 오른쪽에 보면 북측 이게 배지 달고 있죠. 이 양반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박철수 부총국장입니다. 그런 협상하는 장면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임금 직불 문제에 대한 남북 간 협상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임금 직불 문제는 개성공단 임금의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긴 했지만 결국 끝까지 실행되지 못하다가 결국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명분을 제공한 그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임금 직불은 사실 노동규정 32조에 기업은 노동보수를 종업원에게 화폐로 직접 줘야 한다라고 임금 직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끝내 이게 실질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동규정에도 있고 뭐 우리 국내 뭐 근로기준법 이런 데 다 법에 다 반영되어 있는 거고, 특히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ILO에서도 임금 지급의 원칙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줘야 된다. 또 화폐로 통용되는 화폐를 줘야 된다. 화폐불 이런 것들은 이 근로자라는 사람들이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원칙이랄까요. 임금 지급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에도 그 원칙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노동규정을 해놨는데, 실제 북측에서는 실시되지가 못하고 거의 사문화된 상태에서 쭉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북측이 임금 직불을 왜 실시를 못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 설명하기를, 자기들은 일단 달러를 개성공단의 그 유통 화폐가 달러였거든요. 달러를 기준 화폐로 했기 때문에 달러로 월급을 받는데, 자기들은 달러를 북한 원화로 바꿔줄 그 환전소도 없고, 또 개성시에는 그런 뭐 어떤 인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장이 많지 않아서 근로자들 달러를 가지고 가도 뭐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기업으로부터 달러를 받아도 근로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겁니다. 무용지물이라. 그래서 자기들은 임금 직불을 할 수가 없고 준비가 덜 됐고 그렇다. 그런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측은 또 임금 공장, 이게 국제적인 원칙이기도 하고 임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이 가동된 직후부터 임금 직불 안 되면 우리 임금 지급을 할 수 없다. 사실 북측에 강하게 우리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처음에는 임금을 주지를 않았어요. 이게 직불이 안 되면 안 준다고 그랬고 했고. 근데 이제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근로자가 아주 소규모인 기업에서는 뭐 월급날이 되니까 월급날 한 달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돌아와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직접 $50씩을 줬어요. 근데 근로자들 못 모르고 받은 적도 있어요.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평양에서 알고 당국자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걷어서 이렇게 하고 자기들 가져갔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측에서 임금 직불을 고집하면 우리는 근로자를 철수할 것이다 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즉 임금 직불을 실시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막 열심히 촉구를 하다가 북측에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은 초기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공장을 어찌됐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또 필요하니까 2005년 5월부터는 뭐 그러면 뭐 북총국 사무소에 나와 있는 그 세무서에다가 근로자 임금을 일괄해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근로자들이 자기 임금은 얼마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2005년 10월부터는 이제 근로자가 자기 임금 얼마나 알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노동보수 계산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기업에다가 배포를 해서 그 기업에서는 그 월급날에 그 근로자들이 자기 임금을 확인하고 사인을 수표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수표하고 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이렇게 총국에다가 이렇게 납부하는 그런 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쭉 흘러오다가 북측이 이제 2006년 10월에는 그 1차 핵실험을 했어요.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또 우리 측에서는 임금 직불을 하라고 강하게 촉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당시 1차 핵실험을 하면서도 우리 남측에서도 이제 강정론자들은 이 개성공단의 임금이 핵실험 핵개발에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논의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차 핵실험 하고 나서 북측에다가 임금 직불을 또, 그래서 우리도 임금 직불 안 하면 안 된다고 또 강하게 다시 촉구하게 됐고, 개성공단 임금 직불이 안 되면은 공단 안정적으로 절대 운영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우리가 수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북측은 역시 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임금 직불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그런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자기들도 궁지에 이제 몰리니까 우리 측에다가 그렇다면, 그렇게 투명성이 문제라면 우리가 임금의 근로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처를 좀 확인시켜주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 근로자의 생활비 계산서라는 것을 우리 관리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즉 다시 말해서 이 50달러, 50달러를 받아서 근로자들이 이게 생활비로 뭘 어떻게 어디에 얼마를 썼다 하는 것을 이제 해서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제출하는 건데, 참 그렇게까지 이렇게 어떤 생활비 계산서라는 걸 제출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또 총국, 중앙특구협을 지도 총국 관계자가 와서 자기들은 임금을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노동보수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절차를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에 의하면은, 근데 기업이 근로자별로 일단 급여 명세표를 작성을 한다. 그래서 근로자하고 확인 서명한다. 여기까지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근로자별 급여 명세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회계원인데, 회계원들은 다 북측 여직원들이에요. 기업들이 북측 사람들을 회계원으로 고용해서 뭐 근무 이제 며칠 근무했는지, 뭐 초과 근무는 몇 시간 했는지 이런 걸 다 이제 계산해 가지고 월급을 책정을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급여 명세표를 작성하는데, 그 근로자가 확인을 서명하고, 그 총국은 그 근로자 임금의 30%는 자기들이 사회문화시책금으로 가져간다, 공제를 한다. 근데 그 나머지는 그 현물로 대부분 근로자한테 돌려주고, 일부는 자기들 북한 화폐로 지급을 한다. 근데 현물을 주는 그 명세표는 자기들이 기업에서 근로자별로 뭐 상품 공급 카드라는 것을 다 발급을 해서 준다, 이런 이야기였고, 근데 근로자는 그 상품 공급 카드를 가지고 그 개성공업지구 전용 물자 공급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개성 지역에. 거기 가서 그 물자 공급 카드를 제시하고 물자를 수령을 한다, 이런 체제로 이루어진다 라고 1차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제 임금 직불을 실시를 하지를 않고 있었죠. 못하겠다 하고 있었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07년도에는 북측이 이제 우리가 하도 계속 임금 직불이 안 되면은 공단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니까 2007년에는 북측에서 이제 자, 임금 그렇다면 임금 직불을 실시하자 하면서 그 요구한 것이,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우리 현지은행에 북측 근로자들의 그 돈짜리 계좌죠, 계좌를 다 개설해 달라. 그리고 기업이 그 근로자별 돈짜리에 월급을 넣어달라. 남측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것이 임금 직불 아니냐.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그래, 이 방안이 사실 임금 직불을 위해서, 이 방안은 그 전부터 우리가 북측에다 계속 요구를 해왔던 방안이에요. 너희들 여기 은행이 있는데, 이 근로자 계좌를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남한에서 하듯이, 월급날 기업들이 그 근로자 계좌로 월급을 넣어주면 되지 않냐.
그거를 우리가 그게 임금 직불이라고 설명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측도 뭐 그 설명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상당히 좀 늦게 반응이 결론을 냈지만 자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일단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국제 정세라는 게 참 이게 뒷받침 안 돼가지고 무산되고 말았어요.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게 마카오에 있는 그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은행이 북한 자금 세탁을 했다는 거 이렇게 의심을 받고 그래서 그 북한의 자금 2,500만 달러가 미국에서 동결됐어요. 동결됐고 계좌도 52개인가 되는데 그런 사태가 있고 그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는 어떤 그 연계되는 것을 꺼려 하던 때였어요. 잘못 이게 그 자금 세탁으로 이렇게 되면은 뭐 은행 자체가 망하는 거니까 거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어떤 북한의 계좌도 뭐 노 이렇게 하는 때이기 때문에 마침 그때도 북측이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여파로 인해서 우리 개성공단에 있던 우리 금융기관이 이건 안 된다. 자기들이 뭐 이게 참 이렇게 북한 근로자 계좌 개설 이거 강하게 반대하고 안 된다. 우리는 뭐 나갔으면 나가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근로자 개설이 사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은행의 북측 여직원이 이제 뭐 돈을 세고 있는 거 있고 오른쪽은 이제 방코 델타 아시아 이렇게 장면인데 그런 또 국제 정책 속에서 근로자 계좌 개설 요구도 사실은 무산되고 말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